그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시즌 마지막 경기를 한국에서 치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국 팬분들의 이렇게 많은 성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한 시즌 유종의미를 좀 잘 거뒀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게임 잘 마무리하고 봅시다. 하나 둘 셋. 야 두려워하지 말라. 알았지? 오케이. 우승하지 마. 가자. 손흥민은 중국전을 앞두고 시즌 마지막 경기란 말을 했고, 축구 팬들에겐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는 리그가 아니기에 시즌 올해라는 표현을 보통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표현은 대표팀의 옛 캡틴들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언어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마지막 경기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고, 필승을 거두고 짧은 휴식기에 들어가길 원해왔습니다. 손흥민이 기성용에게 이어받은 언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반 10분 수업을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처음 태클하는 거, 헤딩, 패스 이런 거 절대 주지 말라고 알지? 네. 가자. 하나 둘 셋. 그거부터 집중하고. 경기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아. 우리가 하던 거예요. 선수 도와준대. 선수 도와주면 수업도 없잖아. 가자. 야 여기 처음에 태극기 공격자 비치자 말했지. 네. 우리 홈이라고 말했지. 네. 가자. 하나 둘 셋. 경기장에서 열정적으로 하자. 이거 결과를 다 떠나고 그냥 이거 태극기 달고 뛰는 거니까 다들 진짜 공전적인 사람들 준비 잘하고. 오케이? 집중! 오케이, 집중 초반부터. 한때 한국의 A매치가 열리면 해설자가 대표팀은 초반 10분이 약하다는 발언을 재방송처럼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 대표팀 주장들은 초반부터 선수들이 투쟁심을 가지고 필드에 들어서길 요구해왔습니다. 대표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해외 생활을 했던 선수에 포함되는 기성용과 손흥민은 가장 전술적인 축구에 익숙한 멤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기장을 밟기 직전에는 결코 전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태극기는 치트키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른 교육을 받고 자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팀에 들어온 모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공통점은 태극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태극기를 달고 임금국에 지면 안 된다고 배운 게 아니라 온몸으로 통감해왔고, 한국어보다 스페인어가 익숙했을 이승우마저 한일전을 앞두고 일본 정도는 이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애초에 경쟁이 싫은 성향의 사람들이 축구라는 종목에 평생을 바쳤을 리는 없고, 어릴 때부터 지길 싫어하고 이기는데 목숨 거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축구판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옆 학교의 전투력을 불태웠을 아이들이 자라 다른 국가와의 대결에 강한 승부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대표팀 주장들이 단지 축구가 아니라 특별한 경기를 만들기 위한 심볼로 태극기를 가져온 것은 터널로 걸어갈 선수들의 무드를 바꾸는 행위였고, 그 시각엔 어쩌면 전술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게 경기력에 차이를 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10분 동안 다 쏟자고 알았지? 하나 둘 셋. 90분 하는 거, 90분 하는 거니까 전반에 골 안 들어가도 후반에 쟤네 뛰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골 넣으면 되니까 천천히. 90분은 전 세계 캡틴들의 필수 오록입니다. 44분을 우세하다 1분의 실수로 실점하는 것이 축구이고, 특히 한국팀은 아시아에서 버스를 세운 팀들을 자주 만나왔기에 90분 전체의 활용은 항상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어제 중국전처럼 선취골에 성공한 이후에도 상대가 수비를 고수하는 반전도 물론 존재했지만, 라인을 올려 대량 실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포기한 상대와는 승부와 자존심 경쟁 모두에서 이긴 것이므로, 대표팀 주장을 포함한 승부욕 하신들 입장에선 1점차 승리에도 꿀맛은 있습니다. 싸우길 포기했다는 자체에는 득점수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고, 상대가 우리를 끝까지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치한 포인트이고 득점수에 비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주제이지만, 프로 축구에 살아남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가위바위보도 지기 싫어하는 유치한 승부사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역습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쫄았다는 것은 당연히 큰 전리품입니다. 또 선수들이 진짜 단단한 모습으로 뭐 이렇게 크게 위협적인 장면 안 만들고 조금 더 찬스를 살렸다면 더 큰 점수차를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축구는 어차피 결과로 많은 것들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경기를 했던 선수들한테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일부 팬은 고작 한 골이라 말하지만 손흥민은 거의 완벽한 경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또한 팬과 선수가 가진 가치관의 차이이고 축구에는 분명히 득점 경쟁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큰 강도로 자존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손흥민이 만약 임금국에 태어나서 90분 내내 카운터 어택이 아니라 수비만 해야 했다면 그는 절대 1점차 패배보다 더 큰 굴욕을 느꼈을 유형입니다. 만약 어제 경기가 초등학교 팀들의 대결이었다면 한국팀은 상대방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너희 그때 쫄아서 역습도 안 뛰더라. 너희 학교는 슈팅 연습 같은 거 안 해서 좋겠다. 골대 앞에서만 서 있기 심심하더지? 우린 공격해서 재밌던데 등 놀릴거리가 100개는 가득합니다. 오히려 7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장렬한 패배를 선택한 싱가포르를 상대로는 숫자 말곤 딱히 언급할 거리가 없습니다. 경쟁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고 숫자보다 감정이 때론 쟁점이 되는 승부의 세계입니다. 재밌게도 이는 한중전에서만 발생한 주제는 아니고 브라질이 일부 유럽 국가를 상대할 때마다 반복해서 언급하는 포인트입니다. 많은 브라질인들에게 어떤 축구를 하냐는 승리만큼 중요하고 애초에 단지 이기고 지고를 가리는 게 목적이면 가위바위보로 승부해도 상관없기에 축구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기길 바라는 것 또한 당연한 전개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갔던 11명이 그리고 후반에 들어온 선수들 팀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거는 해나가고 수비적인 거나 헌신의 거나 마인드 이런 거는 팀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런 거는 해주자고 경기장을. 오케이. 한마디만 호랑이도 경기 최선을 다하고 진짜 어떤 팀 됐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거 뭔지 알겠지? 야 경기장에서 누가 됐든 도와줘야 돼. 경기 뛰는 사람, 경기 안 뛰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가 되는 거. 오케이? 근데 몸풀 때 집중해. 너 죽겠다고. 에이 꼼짝고 도끼. 오케이? 11명과 헌신 하나 이 같은 단어 또한 기성용의 언어는 손흥민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개인 능력으로 국가적 주목을 받은 선수들이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결국 원팀이었습니다. 기성용의 대표팀 주장 선임 때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기성용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대표팀 주장에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박지성 주장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남아있던 탓에 기성용은 정반대의 캐릭터로 느껴졌고 대표팀이 강했던 순간마다 존재했던 리더십이 이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장 기성용과 어린 기성용은 아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성용은 10대의 나이부터 박지성을 보고 자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주장은 이래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기성용에게 대표팀 주장이란 메뉴에서 뛰던 선수 호날두와 포지션 경쟁을 하고 챔스에서 메시와 피를로를 막아내던 선수였습니다. 그 자리를 물려받은 선수가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외쳤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품격이 이미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전 대표팀 주장은 메뉴 소속, 현 대표팀 주장은 C리그 소속. 이 같은 전개를 절대 만들 수 없었고 당시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고 가던 중국 리그는 그에게 완전한 축구 변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성용은 원장을 다는 순간 권위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보통의 한국팀 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산의 위대함입니다. 누가 최초였나 어디서부터 왔느냐도 모를 정도로 군데 남은 오랜 흔적들은 분명한 한국 축구의 유산입니다. 어린 손흥민 또한 미래의 캡틴이 되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려운 밝은 선수였었지만 20대 주장이 되자마자 그 또한 천상 캡틴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축구의 관계는 처음부터 애국심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축구 협회장을 일본에 뺏기고 친일파가 맡았던 기억이 있고 해방되자마자 독립운동가가 협회장 자리를 되찾았으며 최초의 한일전을 위해 국민 성금을 모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당시 경제력으론 아시아 최빈국이었지만 축구로는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 국민 자존심의 중추적인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와 태극기의 강한 밀접성은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게 축구는 유독 오락 이전의 자부심과 연결된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항상 대표팀 경기는 우리가 연습적으로 친하게 되고 훈련에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라고. 우리 진짜 다 끝났어. 경기장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거 진짜 우리가 잘하다는 거를 경기장에서 보여주자고. 오케이? 네. 우리가 왜 쟤네랑 다른지 보여주자고. 경기장에서 축구 퀄리티로 경기장에서 우리가 빡세게 할 때 또 빡세게 하고 경기 또 우리 볼 잡을 때는 우리 플레이 하고 우리 스타일 꼭 유지해서 조이리로 가자고. 오케이? 대표팀 다운 정말 한국 축구
대표 선수로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를 괴롭히죠. 이기고 지는 거는 그 다음이야.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나부터도 이제 경기장 안에서 그런 것들 보일 테니까 우리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90분 끝날 때까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알았지? 네.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자신감 잃지 마. 할 수 있어, 진짜로. 선민이. 네. 할 수 있어. 네. 1대1 나면 무조건 1대1 해. 네. 알았지? 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알았지? 오케이. 진짜 가자, 가자, 진짜. 진짜. 알았지? 네. 없어. 경기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자, 과감하게 무서워하지 마. 가자. 자, 두려워하지 말라. 알았지? 오케이. 무서워하지 마. 가자. 캡틴 연설이 왜 중요한지 묻는다면 듣고 있던 어린 선수 손흥민의 표정이 그 대답입니다. 주장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며 누가 봐도 뜨거운 표정으로 발동 걸리고 있던 손흥민이 이후 경기장에 나가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이기고 지는 과정에서 어떤 표정을 보일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구가 오락이 아니라 투쟁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국 사람들 전부가 축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 국민이 시청한다고 착각할 정도로 강한 여론을 등에 업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필드 위에 나타나고 상대 국가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다면 전 국민을 대표해 경기장을 밟은 선수들의 패배에 상대팀이 아닌 우리 팬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팀의 패배는 그들만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패배입니다. 중국에 고작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고 수치스럽다는 댓글을 받습니다. 그 수치심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축구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부심은 누가 쌓아 올린 유산일까요? 어제 경기로 우리가 수치스럽다면 상대 국가는 수치심을 못 이겨 협회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중국보다 한 수 위에 한국 축구를 만든 주체 또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쌓은 유산에 의해 대리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땀 한 방울의 노력도 없이 누군가의 평생 성취를 공짜로 나눠 가진 사람들이 그 대표팀으로 인해 수치심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축구의 넌센스입니다. 가족은 가족의 승리에 함께 기뻐하고 패배에는 함께 눈물 흘립니다. 축구 팬들에게 대표팀이 열심히 뛰었다면 무조건 응원하고 패배에선 함께 아파하자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미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열심히 하지 않은 선수, 대표 선수임이 부끄러운 행동을 한 선수, 당연히 비판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는 진정으로 우리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뼈와 살을 깎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 승부라는 죽고 죽이는 나선에서 필사적으로 필드에 들어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자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등 뒤에 5천만 명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봉은 대표팀이 아니라 소속팀에서 나오고 대표팀 경기는 그들에게 직업인의 여정과는 다른 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 100명의 국가에선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절박함과 자부심이 대표팀에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는 눈빛으로 의지를 확인하는 이 선수들이 스스로를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민의 품격을 응원합니다. 축구의 승리가 자존심이라면 국민의 품격은 모든 것입니다.